태수는 출근길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건물로 들어서는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순간이 좋았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태수에겐 충분히 행복했어요. 퇴근 후에는 지혜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죠. 3년차 부부인 그들은 여전히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8시에 만나자고 했죠. 지혜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오케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태수는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녀의 실루엣이 태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지혜는 태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를 공유했고, 지혜는 그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태수는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가지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주말에는 보통 지혜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태수를 정말 아끼셨어요. 사위라기보다는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태수에게 특별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항상 태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바라던 최고의 사위라고요. 장모님도 태수를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태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태수는 처가에 갈 때마다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긴 느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태수는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성공보다도 이 평범한 일상이 태수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지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순간 태수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죠. 태수는 문득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지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침마다 나누던 대화가 짧아졌고 태수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혜는 야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묘한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태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혜는 핸드폰을 황급히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이었죠. 태수가 다가가면 화면을 바로 끄거나 앱을 전환했어요. 한 번은 태수가 갑자기 거실에 들어섰을 때 지혜가 놀라 핸드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기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태수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그래도 태수는 자신의 의심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죠. 지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작은 의심을 덮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태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없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2시간 후에야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 늦을 것 같아. 태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허전함을 느꼈죠. 주말이 되어 태수는 지혜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었어요. 태수야, 시간 날 때 집에 한번 들러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하자꾸나. 태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지혜는 다음 날도 약속이 있다고 했기에 태수는 혼자 처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태수는 장인어른의 집을 향해 걸으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어요. 가끔 지혜에게 물어봐도 괜찮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처가에 도착한 태수를 장인어른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와줘서 고맙다. 요즘 지혜는 어떠니? 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속마음은 달랐지만 장인어른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로 향했어요. 태수는 장인어른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본 적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지혜의 학창 시절 사진, 태수와 지혜의 결혼식 사진 등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어요.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거실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큰 액자였죠. 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낯선 남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태수가 잘 알고 있는 그 특별한 눈빛이었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만 보이는 반짝임이 있었죠. 그 사진 속의 지혜와 남자는 연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어요.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태수의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현실이 거실벽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장인어른은 알고 있는 건가? 태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천천히 사진을 가리키며 장인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죠. 장인어른,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요?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태수의 질문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지혜가 예전부터 아끼던 친구야. 친한 사이니까. 액자로 걸어둔 거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는 듯 했죠. 태수는 친구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왜 거실 한가운데 크게 걸려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태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태수가 다시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에 찍은 것 같네. 정확히는 모르겠다. 장인어른의 대답은 애매모호했죠. 태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사진 속 지혜의 헤어스타일은 최근에 바꾼 것과 비슷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징후들이 조각 맞춤처럼 맞아떨어졌죠. 지혜의 변한 태도, 숨기듯 하는 핸드폰 줄어든 데이트,
잦아진 외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장인어른의 집을 나서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애매한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수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태수는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의심만 하고 무시했던 모든 징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면 항상 미소를 짓던 모습, 태수가 다가가면 화면을 바로 가리던 행동, 갑자기 늘어난 야근과 주말 약속들, 그리고 태수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옷장,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지 못했어요. 지혜는 조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태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지혜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 없었죠. 하지만 태그된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찍힌 사진 속에서 지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가에서 봤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남자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어요.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죠. 장인어른 집에 걸려있던 사진 속 남자가 맞았습니다. 태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어요.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지혜가 출근한 후 집에 남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지혜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항상 같은 것을 사용했기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혜는 최근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몇 가지 예상 비밀번호를 시도해 봤어요. 결혼기념일, 지혜의 생일, 태수의 생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태수는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을 입력했죠. 화면이 바로 열렸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노트북에서 태수는 지혜의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달 동안 지속된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였죠. 태수는 대화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출장이라고 말했던 그 주말이었죠. 태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장인어른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메시지에서 드러났다는 점이었죠. 태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혜와 민호의 메시지에는 장인어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어른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장인어른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민호와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 각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연한 재회로 다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와 지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메시지 중에는
태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태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민호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고 털어놓았어요.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자신이 지혜에게 단지 안정적인 선택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증거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샤워하는 동안 태수는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았죠. 예상대로 민호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다음 만남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해변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죠.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했어요.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도 믿기 싫어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태수를 덮쳤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인어른까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태수가 그토록 존경하고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증거를 모두 모았어요. 사진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기고 대화 내용도 캡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바로 지혜에게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태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태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혜의 행동을 더 관찰했죠. 거짓말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특히 지혜가 외출할 때마다 태수는 그녀가 민호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주말이 되자 장인어른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지혜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수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죠.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태수는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용, 이메일 기록, 모든 것을 정리했죠. 그리고 태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만 남아 있었어요. 사랑했던 아내와 가족처럼 여겼던 장인어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태수의 모든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장인어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지혜는 거실에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태수를 본 지혜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수에게는 이제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태수는 인사를 나누며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태수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장인어른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지혜 생일 축하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들으며 태수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장인어른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요즘 회사는 어떠냐?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인어른을 바라보았죠. 태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갤러리를 열어 처음 본 사진, 바로 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혜와 민호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그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여전히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집 한가운데 걸어놓을 정도면 다들 알고 있었던 거네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죠.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넘기며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어요. 지혜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모든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입을 열었죠. 태수,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태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오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태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태수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장인어른, 어떻게 이런 일을 묵인하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 배신을 알면서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태수의 선언에 지혜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수,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바라보고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죠.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지혜의 미소는 진실이었을까? 함께 나눈 꿈들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재산 분할 주거 문제,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 태수는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태수는 잠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지혜였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지혜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며칠 동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태수는 말없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태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지? 이미 모든 게 끝났어. 태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담담했습니다. 지혜는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태수는 지혜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태수의 말에 지혜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수가 떠난 후 지혜의 가족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장인어른도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는 대부분의 연락을 무시했지만 동료인 민석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민석은 태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태수는 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민석은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장인어른이 왜 그런 사진을 거실에 걸어놨을까?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혹시 내가 언젠가 알아차리길 바랐던 건 아닐까? 민석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했고 작은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태수는 오히려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동료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태수는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을 높이 들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갤러리를 발견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갤러리였죠. 다양한 작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문득 한 사진 앞에서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겹겹이 쌓인 산맥이 아름다웠죠. 태수는 그 사진에 이끌렸어요. 자신이 자주 찾는 산과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어요. 이 사진을 사야겠다고요. 행사가 끝난 후 태수는 그 사진을 구매했어요. 집에 돌아와 벽에 걸었습니다. 태수가 직접 선택한 첫 번째 액자였죠. 과거의 모든 사진들은 지혜나 그녀의 가족이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태수는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의 선택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액자 속 산의 풍경이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태수는 문득 깨달았죠. 자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은 이제 태수의 몫이었어요. 그렇게 태수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쌓았던 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태수는 그 폐허 위에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태수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